최근에 미투 운동이라고 벌어지고 있을 때 처음 시작할 때 홍준표와 우리 당의 모 의원을 덮어 씌우기 위한 출발로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봤습니다.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되니까 얼마나 민망한 사건들이 좌파 진영에서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직선거 36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내 차에는 내각시 외에는 태워본 일이 없습니다. 좀 더 가열차례 해가지고 좌파들 좀 더 많이 걸렸습니다.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소신이 뚜렷하고 속이 꽉 찬 태류. 이현종 의원. 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드디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미투 운동 확산 얘기하면서 탄핵 후 지난 1년 동안 정치보복, 국정 파탄, 성추문 이외에 세상을 변하게 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썼는데 저 얘기는 이번 지방선거의 이슈를 정치보복 문제, 국정 파탄 문제, 성추문 요 세 개로 강하게 밀겠다 이런 홍준표 대표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거라는 게 이제 전략이 중요하니까 네. 또 이슈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사실 이제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 이슈는 지금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선거에서 뭔가 쟁점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국정농단, 그다음 국정 실패, 그다음에 이제 이 미투 이슈를 가져가고 네. 싶은 것 같은데 예. 저는 오히려 역발상을 해보면 역발상. 이 미투 문제는 네. 가만히 있으면 플러스 되는 거 아닌가요? 가만히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할 것이고 네.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여야를 뛰어넘는 지금 사실 여야였던 한 특정 정당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혹여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 네. 그때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어허. 자, 그러면 오히려 이 문제는 사실 여야를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오히려 정말 기본적인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 우리 당도 정말 적극적으로 돕겠다. 네.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하는 것들이 좋지. 사실 이 문제를 자꾸 정파적으로 좀 당대로 몰고 가면 예. 상당히 나중에 되면 이게 혹시나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예.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가만 놔둬도 사실 가만 놔둬도. 야당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주제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이 문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과연 유리할까라는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지금 부대변인 입장에서는 방금 얘기하신 부분 상당 부분 좀 동의를 하실 것 같긴 한데 네네. 가만히 있으면은 참 유리할 텐데 저렇게 나서줘서 내심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저도 건가요? 이렇게 동의하는데요. 이게 네. 미투 운동은 저는 아마 북한 문제랑 비슷하게 봅니다. 북한 문제. 네, 북한 문제를 선거에 의용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순간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남북 문제 자체로 풀어야지 북북으로. 예전에 그런 게 네. 많았거든요.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걸 만약에 어떤 이걸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까먹은 지지율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활동하는 순간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런 어떤 논란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네. 때 저희 당에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이 미투 운동은 순수하게 여성의 어떤 권익 문제, 그동안 우리가 정치에서는 굉장히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예. 남녀 문제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민주화가 안 됐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그런 운동으로 다가가셔야지 이거를 유불리 정치적으로 예. 이용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는 네. 조금 아니, 다른 저도- 아니,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 저도 동일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한국 사회에 있었던 모순이 어떻게 보면 이제 터져 나와서 그렇죠. 이걸 바꾸고 해결하는 어떤 이제 이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다수의 국민 여론인데 네. 이것을 어느 특정 정당에서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정당은 안 그렇다. 네. 상대적으로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깨끗한지 지금까지 잘해왔는지 네. 어떻게 보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좀 침묵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미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투 운동을 정치권에 사실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여해 전 네. 최고위원이라는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얼마 전 이제 페이스북에 또 지난 8일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미투를 외쳤습니다.
아직도 성희롱이 뭔지 모르십니까? 역시 홍준표 대표를 향한 얘기인 것 같은데, 뭐, 홍준표 대표를 이미 뭐 법적 소송, 명예훼손까지 고소도 한 거고요. 이현정 위원. 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걸림돌이다라는 이제 얘기도 하는데, 유효회 최고위원이. 유효회 최고위원의 저 얘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유해 최고위원 입장에서 지금 사실 뭐 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으니까 네. 홍준표 대표를 비난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당연하죠. 일이라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좀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선특별위원회에서 박순자 의원이 이제 위원장인데 박순자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터치 정도는 뭐 괜찮은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정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댈 필요가 있다. 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하자면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자꾸 이렇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자꾸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시선이 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엄격하고 단호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홍준표 대표의 지방선거 전략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어볼 텐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를 전격적으로 영입했습니다. 뭐 송파을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배현진 전 아나운서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청자들께 마땅히 올렸어야 할 마지막 인사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채로 회사 모처의 동영기구 창고에서 업무 발령을 기다리며 대기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본인의 소신을 따른 대가로 사회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은 아나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카드다 뭐 이런 해석을 정치적으로 해주시는 목소리도 상당한데요. 네. 그 배팅 성공할까요? 네. 일단 그 선거에서 선거예요. 예, 선거에서 당락을 가르는 세 가지 요소가 네. 구도, 그렇죠. 그다음에 인물,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선거 구도만 보면 일여다야기 때문에 일여다야. 여당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야당이 좀 불리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배현진 아나운서를 이렇게 영입한 것은 인물론으로 한번 돌파해 보겠다. 네. 젊고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서 약간 뭐 낡고 노예한 이미지를 좀 극복해 보겠다. 네. 이런 바람이 좀 담아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리고 당에서는, 네. 세 번째로 이제 바람인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북미 예. 이 해빙 무드가 예. 큰 바람이 돼서 예.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한국 내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미투 열풍이거든요. 이 바람이 이제 그 시너지가 날지 아니면 예. 이 부메랑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인물론으로 한번 돌파해 보겠다. 예. 이런 바람도 극복하고 구도도 좀 돌파해 보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젊고 참신한 배현진 아나운서를 영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황근택 대변인께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송파을의 자유한국당에서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공천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있는 KBS 전 아나운서의 고민정 대변인을 공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빅매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본인이 출마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당에서 뭐 공천을 줘야 되는 거고요. 네. 선거는 뭐 구도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아직 선거 많이 남았습니다. 네. 뭐 선거는 정치는 생물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미투 문제도 있지만 남북 문제 앞으로 뭐 굉장히 정상회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예. 당장이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 뭐 대변인이 나왔기 때문에 또 여성의 어떤 대변인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치 구도상 저는 꼭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해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판단할 거로 근데 봅니다. 노라고는 안 하시네요. 아니, 제가 뭐 공천권 있는 분이 사람이 지켜봐야 아니기 때문에요.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뭐 구도는 아마 흘러가면서 여론이라든지 추세를 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치권 미투 얘기 나눠봤는데요. 미투는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공작의 문제도 아니고 공감의 문제라는 점 제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말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 측의 길이를 잘 알고 계신 분이죠. 서정욱 변호사 추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판넬 준비해봤습니다. MB의 운명. 첫 번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형입니다.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사위입니다. 기로에선 가족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받고 나오시는 모습 일단 먼저 잠시 보시겠습니다. 시간 조사 받으셨는데 어떤 부분 어떻게 혐의 소명하셨습니까? 민간경력 자금 모금한 거 인정하셨습니까? 지금 꽤 오랜 시간 받으셨는데 장시간 조사 받으셨는데 신규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자,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상득 국회부의장 전 부의장 뭐라고 진술하고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283 우리금융지주 회사 전 회장부터 온 돈이 일단 이상득 전 부의장한테 간 것 같은데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죄를 받는 거고 내 동생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화살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종 수련자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본인은 살고 칼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가는 겁니까? 저는 이게 전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요. 아, 그래요? 제가 이게 그 진술의 정확한 워딩은 예, 정확한 일단 워딩. 이게 그 283 회장부터 8억은요. 8억은 본인이 이게 받은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돈은 나머지 돈.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그러니까 MB 측이 최종 수령자다. 이런 말은 한 게 없는 걸로 저는 이게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 예. 그 8억은 그 본인이 받았다는 겁니까? 본인이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 전달해줬다는 겁니까? MB한테 준 건 아니고 본인이 받아서 이게 선거 자금으로 썼다. 선거 이렇게 자금이다. 진술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는 이게 딱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법은요. 예. 여론에서 이게 재판받을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법률적. 재판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미 자꾸 이런 식으로 여론에 의해서 예. 이게 피해사실 공표 아닙니까? 예. 이게 안 한 진술이 자꾸 밖으로 넣어서 최종 수련자가 MB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기성사실화 돼버리면 예. 이건 정말 이게 그 피해사실 공표행위고요. 예. 저는 이게 법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지 여론에 의해서 재판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황근택 부대변인 변호사시잖아요. 네네네. 왠지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에 반론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 왜일까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돈을 왜 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돈이라는 건 결국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겁니다. 세상에 예. 문제 없거든요. 예. 근데 물론 뭐 그때 만사 형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뭐 형통하면 다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최고 권력자 네. MB를 보고 돈을 주는 것이지 그 형 자체를 보고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네. 지금 뭐 나머지 돈이 기억 안 난다 그랬는데 나머지 돈이 더 많습니다. 예. 네. 22억 정도면 14억 정도가 되는 예. 돈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준 사람이 있는데 예. 다른 사람이 기억 안 난다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왜 돈을 주겠냐. 예. 뭔가 뭐 대가, 인사라든지 아니면 뭔가 바라고 주는 거거든요. 네. 저는 분명히 그 돈의 흐름이 본인이 뭐 뒤집어 쓰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돈에서라도 어느 정도 그 실체성이 나올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은 제가 시간 관계상 판례를 좀 볼 텐데요. 긴장감 흐르는 1001호. 서정욱 변호사. 예. 중앙지검 1001호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대응 전략을 막바지 전략을 짜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가장 큰 방패는 뭡니까? 제가 보기에 딱 한마디로 하면요. 네. 저희는 이게 그 법과 어떤 원칙, 법과 네. 원칙. 그다음에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증거와 팩트. 정정당당하게 네. 철저하게 소명을 한다. 예. 네. 이런 이제 입장이고요. 예. 제가 보기 가장 중요한 게 다스의 실소유주입니다. 다스의 실소. 왜냐하면 이게 소송 삼성 대납하고 그런 연결돼 면이- 있잖아요. 예. 다스 부분은 설립 시부터 예. 정자 과정을 하나하나 면밀해서 잡은 건 어떻게 갔는지. 예. 따라서 이게 MB가 한 주도 없고 배당도 이게 10원도 받은 게 없다. 예. 여기서부터 이게 방어가 되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그 특활비라든지 예. 이런 방어도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삼성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사람 진술만 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뭐 얘기도 수긍할 수 있을 텐데 그 총무기획관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위 말하는 VIP 보고용으로 문건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가 있는 상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 삼성 모르는데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근데 이거 문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알겠지만요. 네. 저는 이게 그 다스의 대납은 2007년 10월부터 미리 3년 전 예. 있었고요. 소송은 이게 2009년 3월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김백준 기획관의 문건이 한참 뒤에 예. 뭐 이게 좀 갈등이 있어서 에이킹 검토와 이런 문건이라면 MB 측에서 사전에 알았다거나 예. 이런 증거는 안 되기 때문에 예. 문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전체를 파악해봐야지 예. 일부만 이게 문건을 보고 전체를 볼 수는 없다 이래 봅니다. 그날 당일 메시지도 내놓을 계획이신가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뭐 사전 성명처럼 전에 정치보복 이런 메시지보다는요. 네. 저는 이게 일단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예. 그다음에 그 본인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는 측근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의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검찰을 소명하는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모범 답안이지만 포토라인에서. 맞지 않나. 예. 네, 포토라인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마자 제 머릿속에 든 생각 딱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성공한 대통령을 보고 싶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 여러분의 소망 아닐까 합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